우리는 현재 혁명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놀랍고도 심오한 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 종교가 항상 옹호해온 사실, 즉 인간은 단순히 살과 뼈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발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과학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질문들에 답을 제시한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기적에 관한 과학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를 띤 전하이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장 속에 있는 에너지 덩어리이다. 맥동하는 에너지 장은 우리의 존재와 의식의 중심 멘진이자 우리 존재의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우리 몸과 우주의 관계에는 아와 비아의 구별이 없으며 하나의 근원적인 에너지장만이 존재한다.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기능, 곧 몸의 성장을 인도하는 정보의 원천도 이 장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뇌이자 마음이며 기억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세계의 청사진인 셈이다. 우리의 건강과 병약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은 병균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장이며 따라서 치유를 위해 이용해야 하는 힘도 이 에너지장이다. 우리는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일한 근본 진리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장은 유일한 실체라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에드가 미첼이 경험한 일은 무중력 상태 때문에 일어났을지 모른다. 아니면 감각 혼란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순간 집은 아직도 약 4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아폴로 14호 사령선의 창을 통해 구름에 뒤덮인 푸른색과 하얀색의 초승달 모양으로 간간히 보이는 지구 표면 어딘가에 있었다. 이틀 전 그는 달 표면을 밟은 6번째 인간이 되었다. 키티 호크호는 우주선 양면에 열을 골고루 받기 위해 꼬챙이에 꿰인 닭처럼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캄캄한 밤하늘에서 조그만 초승달처럼 빛나는 지구가 간간히 창밖으로 지나갔다. 거기서는 지구가 나머지 태양계와 함께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길 반복했고 하늘은 지구에서처럼 우주 비행사의 머리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온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바로 그때 미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것은 연결 느낌이었는데 모든 행성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그 장엄한 느낌에 압도되어 거의 숨도 쉴 수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고 단추를 누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에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역장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모두 나머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주에 대해 배운 것,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모두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배운 것은 전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연한 사고나 개인적 의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자신을 이루는 분자들을 만들어낸 자연지능 또한 자신의 이 여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해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몸을 압도하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마치 자신의 몸이 물리적으로 창 밖으로 나가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첼은 신의 얼굴을 보진 않았다. 그것은 보통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떠오른 깨달음에 휩싸이는 느낌. 동양의 종교들에서 종종 일체가 되는 황홀감이라 부르는 느낌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미첼은 달 여행에 나설 때부터 줄곧 해온 실험을 재개했다. 얼마 전부터 그는 인간의식의 초감각적 성질에 대해 많은 실험을 한 생물학자 조지프 라인 박사의 연구를 공부하면서 재미삼아 의식과 초감각 지각에 관한 실험을 해왔다. 달 여행에 나선 후 이틀 동안 그랬던 것처럼 수면 시간이 시작된 지 45분 뒤 미첼은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면서 클립보드의 종이 위에다 숫자들을 무작위로 적었다. 각각의 숫자는 라인 박사의 유명한 제너기호에 해당했다. 그러면서 숫자에 정신을 강하게 집중하면서 지구에 있는 동료에게 자신이 선택한 숫자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실험에 매우 흥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미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달 여행 때 했던 초감각 지각 실험은 성공적이었는데 그 결과는 모든 논리를 거부하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음을 시사했다. 계획했던 대로 6차례의 실험을 다 하진 못했고 자신이 했던 4차례의 실험을 지구에서 일어난 6차례의 추측과 그 결과를 비교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9일간의 여행 동안 한 4차례의 실험 자료를 지구에서 동료 6명이 한 실험 자료와 비교하자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의 일치가 나타났다. 그러한 일치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약 3000분의 1이었다. 이 결과는 라인 박사와 그 동료들이 단연간에 걸쳐 실시했던 수천 번의 실험 결과와 비슷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로 나눌 수 없고 심지어는 완전하게 기술할 수도 없다. 아원자 입자는 당구공처럼 작은 고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량화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진동하는 불확실한 에너지 묶음이다. 오히려 아원자 입자는 정신분열적 행동을 보인다.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다가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때로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양자 입자는 또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자가 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갈 때 갈 수 있는 궤도라면 어디든지 모두 다 가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마치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어느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들락거리면서 살펴보다가 마침내 그중 한 집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결정된 전자의 위치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전자가 어떤 장소에 존재할 확률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단지 그것이 일어날 확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원의 현실에서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원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안정해 보이는 원자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갑자기 내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전자도 아무 이유 없이 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물질을 더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심지어 물질도 아니다. 만지거나 기술할 수 있는 단일 고체가 아니라 수많은 임의적인 자신들이 모두 동시에 돌아다니는 집단이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와 그 관계들은 고정된 확실성의 우주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순수한 잠재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아원자 세계에서 비국소성이라는 기묘한 성질을 발견했다. 비국소성이란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가 아무런 힘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 입자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일단 접촉이 일어난 양자 입자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이후에도 연결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호 연결된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우주를 관찰하는 살아있는 의식으로 보였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실험자를 유리 뒤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했고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주는 그가 관찰하든 않든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순간 양자 입자는 가능한 모든 상태 중 어느 하나로 붕괴되면서 그 상태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와 비관찰자 사이에 참여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다. 즉, 입자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이나 측정 행위를 통해 간섭을 받는 순간 어떤 상태로 결정된다. 이 놀라운 결과는 현실의 본질에 관해서도
기존의 견해를 무너뜨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결과는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0점장을 알고 있다. 양자역학은 완전한 진공, 즉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텅 빈 공간 같은 것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간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제거한 상태나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을 진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진공도 아원자 차원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활동이 들끓고 있다. 어떤 입자도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으며 바닥 상태의 에너지 장 때문에 늘 움직이면서 나머지 모든 아원자 입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구조가 알려진 어떠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양자장의 바다임을 뜻한다. 우리가 안정적이고 정적이라고 믿고 있는 우주 자체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아원자 입자들이 들끓고 있는 소용돌이이다. 모든 기본 입자는 다른 양자 입자를 통해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한다. 그러한 양자 입자들은 아무 원인도 없이 무에서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서로 결합해 쌍소멸하면서 무작위적인 에너지 요동을 일으킨다.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자들을 가상입자라 부른다. 가상입자가 실제 입자와 다른 점은 그러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더라도 우주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아원자 세계의 탱고를 합치면 막대한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보다 많다. 물리학자들이 진공이라고도 부르는 0점장에 0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절대 0도의 온도, 즉 가능한 에너지 상태 중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장에서 에너지 요동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0점 에너지는 거기서 더 이상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텅 빈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가상입자 교환에서 생겨나는 미세한 움직임이 항상 존재한다.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모든 성질,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자연의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요동 때문이다. 어떤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정확하게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아원자 입자도 완전히 정지할 수 없으며 항상 약간의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전하를 띤 아원자 입자를 마찰이 전혀 없는 작은 용수철에 매달아 놓았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입자는 한동안 위아래로 진동하다가 절대 영도가 되면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 일의 물리학자들은
영점장의 에너지가 입자에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는 결코 멈추지 않고 용수철에 매달린 채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세계에서 양자장을 매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에너지 교환이며 그러한 에너지 교환은 역동적인 패턴으로 끊임없이 재분배되고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에너지 교환은 입자의 본질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심지어 실제 입자마저도 근원적인 장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작은 에너지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개개의 존재는 일시적인 것이고 실체가 없다. 입자는 그 주위의 텅 빈 공간과 분리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도 물질 자체는 극도로 강렬한 곳이며 유일한 근본적 실체는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장임을 알아챘다.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요동은 탁구 경기에서 오가는 탁구공처럼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가상 입자의 방출과 재흡수 과정은 단지 광자와 전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 입자에서 일어난다. 영점장은 모든 장과 모든 바닥 에너지 상태와 모든 가상 입자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이다. 즉 장들의 장인 셈이다. 모든 가상 입자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어떤 전자기장 속에서 한 입자가 한 번의 에너지 교환을 통해 방출하는 영점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우주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었다 소멸하는 온갖 종류의 입자들을 모두 합하면 고갈되지 않는 막대한 에너지원을 얻게 된다. 이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텅 빈 공간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영점장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는 물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보다 10의 40승배나 크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영점장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 위해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 들어있는 에너지만 해도 전 세계의 바닷물을 모두 다 끓일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에너지 바다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점장의 존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파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시사한다. 그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뻗어나갈 수 있다. 영점장 개념은 동양에서 말하는 생명력인 기를 비롯해 많은 형이상학적 개념에도 과학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기는 일종의 에너지 장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최초로 한 말도 빛이 생겨라이며 거기에서 모든 물질이 생겨났다. 물리학자들은 위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파동이 한 주기 내에서 어떤 지점이나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두 파동의 진폭이 다르더라도 두 파동의 골과 마루가 발생하는 지점이 서로 일치한다면 이 두 파동은 위상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위상이 일치할 때 동조가 일어난다.
파동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정보를 암호화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파동의 위상이 일치하여 서로 중첩될 때 합쳐진 파동의 진폭은 개개 파동의 진폭보다 크다. 정보의 각인이나 교환에 해당한다.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골과 위치가 일치할 때 두 파동은 상쇄되는데 두 파동이 충돌하면 각각의 파동은 에너지 부호화의 형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상대 파동에 대한 정보까지 갖게 된다. 이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정보 축적에 해당하며 파동의 저장 용량은 사실상 무한하다. 만약 우주의 모든 아원자 물질이 끊임없이 주변의 바닥 상태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한다면 0점장의 아원자 파동은 모든 것의 형태에 대한 기록을 끊임없이 새기고 있을 것이다. 모든 파장과 진동수의 출발점이자 각인자인 0점장은 모든 시대에 걸쳐 뻗어 있는 우주의 그림자, 즉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것의 거울상이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진공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